네, 국민의힘 당대표로 이준석 후보가 선출됐습니다. 변화하고 쇄신하라는 게 당원과 국민들의 명령이었습니다. 변할 수 있을까요? 오늘 금요 인터뷰에서는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연결해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장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자, 이준석 돌풍이 결과로까지 이어졌습니다. 어떻게 분석하십니까? 파격적이었죠. 이준석 돌풍이 허리케인급 또는 그 이상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는데요. MZ세대에 응어리졌던 그 분노의 폭발, 그리고 신진 세력, 당내에서 그동안 주도권을 잡지 못했던 30대 정치인, 그 대변인 현상으로서 이준석 당대표가 더 부각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동안 또 청년 정책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많았습니다. 그것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, 특히 이제 2030 MZ세대의 염원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기대와 함께 당내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어떤 부분일까요? 불안하죠. 이 30대 당대표가 제1야당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? 예. 이제 국민들의 호응은 또 바람은 상당히 강력했는데 과연 안정적으로 이 당을 꾸려갈 수 있을까? 하지만 이제 당대표가 당의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. 그런 만큼 이번 전당대회에서 경쟁했던 중진들과도 힘을 합할 필요가 있고 또 다른 당원들과도 함께 협력해서 당을 이끌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. 이준석 대표가 좀 민감한 그런 발언들이 당에 또 위협을 초래하지 않을 것인가 또 우려도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되면 또 상당히 또 신중해지게 되고 차기 대권이나 또 당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지율도 신경 쓸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변화가 될 수 있는 정치, 정책들을 더 많이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. 이번 전당대회의 핵심 키워드가 결국 변화와 쇄신 아니겠습니까? 당내 TK 정치 위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? 저는 이번에 TK 정서가 오히려 중요했다고 보입니다. 이준석 당대표의 뿌리도 사실 TK 정치거든요. 그런 예. 만큼 TK 정치 기반을 통해서 또 본인 스스로가 정계에 입문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TK 정치는 보수 정치의 핵심으로서 상당히 중요합니다. 이번에도 특히 TK 여론까지 지지를 받지 못했더라면 이준석 이 당대표가 참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았을 수도 있거든요. 그런 만큼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였지만 앞으로도 또 물밑에서 때로는 또 보수 정당의 중심위에서 계속 자리를 잡으면서 TK 정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이제는 바로 대선 국면입니다. 외부 인사 영입에 걸림돌은 없을까요? 글쎄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이른바 이준석 대표를 놓고서 유승민 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정 후보에게 뭐 좀 유리하게 당을 이끌 수도 없는 일이고요. 그런 만큼 누구보다도 이 홍준표 의원에 대한 복당 문제,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영입 문제, 입당 문제,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함께 또 조율해야 될 또 이 통합 문제, 합당 문제, 그뿐만 아니라 유승민 이 전 의원과의 관계 등도 아주 공정하게 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. 그렇지 못한다면 또 MZ 민심이 달아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아주 신중하게 차기 대권 관리를 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다시 국민의힘에 합류할 거라고 보십니까? 저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. 중요한 건 이걸 거예요. 이른바 일각에서 우려하는 상황 정치.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당으로 들어오더라도 이준석 당대표를 지배하게 된다면 그는 별로 좋은 여론을 또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화가 중요합니다.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조력자로서 또 이준석 당대표를 도와주는 수준에서 역할을 해준다면 참 효과적일 텐데 그것이 아니라 이른바 또 상황 정치론이 나오게 된다면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예, 조화가 중요하다.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